안녕하세요. 성상캐비TV입니다. 자, 1월 28일 1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행히 좀 시장이 반등해주고 있죠. 미국 시장은 어제도 또 초반에 좋았다가 역시 중후반에 안 좋아지는. 사실 긴축이라든가 금리라든지 좀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생기긴 하지만 어차피 다 지나갈 일이고 또 계속된 악재가 계속된 악재로 나오진 않아요. 언젠가는 이제 악재가 꾸준히 뭐 이어진다 하더라도 더 이상 시장에서 반영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악재는 악재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늘의 반등이 추세 전환을 해놓거나 다시 한번 크게 뭐 앞으로 엄청난 상승을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오늘은 잘 반등해주고 있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선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매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매도세죠.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외국인들 매도세가 있고 이 기관과 개인이 이제 매수해 주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이런 입장이고 특히 코스닥 시장이 제법 강한데 이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의 매수가 있고 개인들이 홀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이 매도를 해야 시장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어찌 보면 주식이 좀 반등하면서 개인분들이 어떤 현금화를 해놓고 또 리스크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결국 개인들만 매도하는 이런 시장 속에 코스닥 시장이 2%대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계속해서 떨어졌던 어떤 이런 상황에서 많이 좀 반등해줘서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을 저점으로 조금 좋아졌으면 좀 합니다. 이게 근데 추세가 지금 원체 지수 차트를 보시면 어제 하향이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일봉에서 보면 어제 하향이죠. 자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지 않고 추세의 전환이 좀 필요한데 바로 되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 한동안 또 변동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가 거의 이제 15,000명 안팎까지 늘었죠. 예전에 참 놀랬던 게 1,000명대로 들어갔을 때 많은 이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좀 겁이 났었는데 지금 1,000명이 아니라 이제 1만 명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되는 상황이고 특히 명절을 기준으로 이제 설이죠. 폭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또 이 변이가 생겼죠. 이 코로나의 변이가 거의 끊이지 않고 이런 스텔스 오미크론에 대해서 일본은 거의 패닉 상태가 됐고 또 이 우리나라 즉 국내에도 이렇게 좀 상륙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이 자체도 사실은 아직은 뭐 치명률이라든가 이게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감염력이 빠르고 확산세가 빠른 걸로 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잘 살펴봐야 되죠. 오늘 이런 새로운 오미크론에 관련한 이런 거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SE바이오셀서 같은 경우 7%대, 수젠텍도 거의 17%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휴마시스 같은 종목 거의 상한가라고 하는 걸 봤는데, 자, 휴마시스 같은 종목들도 오늘 거의 고점이 28%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4%가 좀 떨어져 있죠. 28%대까지 갔다 올 정도로 이 스텔스 오미크론과 관련한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많이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쳐도 실질적으로 개인분들이나 많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행히 올라가서 다행히 반등해져서 좋긴 하지만 결국은 그래도 손실권이라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죠. 자 올라가긴 해도 원체 그동안 많이 떨어진 낙폭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 낙폭의 상승률 같다가는 내가 이제 어떤 예전에 물렸을 때 이런 가격으로 복귀하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 보이고 자 오늘의 저점을 기준으로 올라갔다 약간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꾸준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해 주는 게 무척 중요해 보입니다.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들도 오늘 강하게 반등해 주고 있어 천만다행이고 그동안 며칠 동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주식이 떨어졌을 때 많은 물량을 매도한 건 결국 이 외인과 기관이 아니죠. 개인들이 거의 매도함으로써 주가를 떨어뜨렸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며칠 동안 떨어지는 동안 결국은 개인들이 전부 손절을 쳤고 이 물량을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다 받았습니다. 즉 주식이 급락하고 공포 구간에 있을 때 결국은 개인들이 많이 던지게 된 거죠. 넥사이스도 급락했다 반등해주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이제 약간의 반등이고 월봉에서 장기적인 추세 또한 20개월 선거점까지 밀려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차거래 부분을 좀 살펴보면, 자, HLB의 대차거래 살펴보면, 신규 수량에 비해서 요새 상한 수량이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으로 밀렸다고 생각하는 게 좀 많은 분들이 많고, 신규 수량이 19만 주에 비해서 상한 수량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주가가 더 이상 바닥을 찍지 않을 확률이 좋죠. 외국인들의 어떤 이 지금 매수가 이런 이 대차를 상환해주는 자, 이런 분위기에 있는 게 맞습니다.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역시나 신규 수량 대비 상한 수량이 조금씩 많아졌죠. 예전에 신규 수량이 엄청나게 늘어서 걱정을 했다가 이렇게 상한 수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역시나 여전하죠. HLB도 거의 한 10%대, HLB 생명과학도 2%, 3%대 자, 꾸준히 나오고 있는 입장이죠. 오늘이 금요일이죠. 주봉이 완성되는 금요일인데 일단 HLB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지켜야 될 60개월 선을 깰 상태가 높아요. 지금 시간이 1시 반이고 2시간 정도 남았는데 60개월 선 가격이 34,000원대고 이걸 못 뚫어놓게 되면 역시나 이번 달 종가가 60개월 선 밑에 있게 되고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렇게 다시 돌파, 뭐 이렇게 돌아 나가는 이런 시간적인 좀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주봉에서도 중기적인 추세인 5선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아직 꽤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즉 오늘의 반등이 좀 반갑긴 해도 이 정도 반등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큰 반등이 들어와야 되고 일봉에서 특히 봤을 때 반등을 해줄 때 이 종목이 앞으로 크게 바로 올라가기 위해선 이런 모든 거래량을 잡아오는 좀 큰 대량 거래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역시나 오늘 저점을 찍었어도 또 하루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꽤 오랫동안 거치면서 옆으로 기간 조정이 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게 이제 없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종목이 앞으로 크게 뛰어나간다거나 이렇게 확증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대량 거래가 좀 들어와야 돼요. 누군가 이 종목에 좀 관심이 있구나. 아니면 대량 거래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어떤 주식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생길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약간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수 있죠. 자, 이 상황은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인데 장기적으로 지켜줘야 될 20개월 선을 그냥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 종가상 20개월 선 밑에 하회할 확률이 높고 이 얘기는 다음 달부터 20개월 선 돌파 안착해주는 과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자, 주봉에서도 중기 추세의 옷을 완벽히 깨놨고 일봉에서 오늘 반등해 준다고 하지만 그래야 이틀 정도 떨어진 거에 대한 요 반등폭 정도죠. 물론 5일선 돌파하고 안착하고 또 20선 돌파하고 안착하고 이런 충분한 시간이 걸려 보이기도 합니다. 자, 넥사이스 주가가 241선을 깼습니다. 깨고서 오늘 양봉 하나가 뜨긴 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해도 월봉에서 이때 깨놓고서 이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가 20개월 선이죠. 요 20개월 선 깨게 되면 아주 크게 무너져요. 일봉에서도 생명선인 21선 깼을 때가 제일 위험한데 마찬가지로 이 월봉에서도 20개월 선까지 밀릴 수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주봉에서도 중기 추세는 완전히 깨져 있죠. 일봉에서 오늘 5, 6% 반등한다 하지만 역시나 결국은 240은 깨놓은 상태에서 옆으로 가고 돌아 나가고 떨어지고 돌아 떨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HLB제약 같은 경우는 강하게 반등해주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 종가상 20개월 선에 절대 못 돌려놓을 것 같죠. 그러면 예전에 중요하게 지켜져야 될 변곡점들 가격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또 시장이 흔들리거나 변동성 시장이 됐을 때 이렇게 60개월 선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 주봉에서도 추세가 좀 깨져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반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렇지만 이제 일봉에서 봤을 때 241선을 깨놓고 쭉 밀어놓고 원체 바닥권에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전 저점 이탈하지 않는 한은 괜찮고 특히 지금 호가창이 1,150원이기 때문에 이 만원대에서 1,000원대인 9,000원대로 떨어지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따라서 9,000원대 이탈, 만원 여부 이탈을 꼭 체크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HLB 테라피틱스도 좀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5%대 반등해주고 있는데 이때 21년 7월달에 굉장히 중요한 언덕 같은 변곡점 있죠, 자리. 이걸 깨면 안 돼요. 저점을 딱 찍고 돌아서고 있고 자, 주봉에서도 잘 돌아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5주선이 20전을 깨는 대도 크로스가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시간은 걸리죠. 5선 돌파 안착 돌아 나가고 이렇게 급등하는 것보단 시간이 좀 걸려 보이고 급등 조건을 갖추기 위해선 241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고 이렇게 쭉 장기적인 이동평이 무너져 있을 때 대량 거래가 필요한데 아직 대량 거래가 들어오지 않고 있죠. 즉 쉽게 얘기하면 세력의 어떤 이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때 이렇게 들어와 있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 능가하는 대량 거래가 빵 터졌을 때 비로소 이 종목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겠구나라는 지표가 됩니다.
자, 노터스를 보고 있는데 새롭게 인수가 됐죠. 20개월선, 즉 이번 달에 요거 못 돌려놓게 되면, 오늘 못 돌려놓고 왔죠. 못 돌려놓으면 결국은 5개월선이 20개월선을 깨는 데드크로스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오락할 수 있고, 주봉에서 봤을 때 중기주산이 깨졌죠. 단지 11월 12일 날 형성된 이 어제 변곡점 24,400원대인데 이것까지 깨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240선을 깨는 상태라 물론 여기서 바로 뛰어나갈 수 있긴 한데 다시 돌파 안쪽 돌아 나가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장기적인 지표가 깨져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하는 게 맞고 HLB 파워는 뭐 갈 길 꿋꿋이 잘 가고 있죠. 월봉에서 봤을 때 20개월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나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잘 한두 번 또 급등할 수 있고 금방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급등각이 생겼을 때 자 이렇게 조용하던 종목이 대량 거래가 빵 터져서 200선 빵 뚫었을 때가 바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는데 바로 들어가 사지 말고 눌림목을 주는 21선 이런 데서 도전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21선을 깬다거나 그러면 바로 손절하는 게 좋아요. 이 거리가 원체 짧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밑으로 밀려서 갈 수 있죠. 따라서 21선에 이런 자리를 도전했다가 추후에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은데 지금 상황은 그나마 좀 제일 나아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넥스사이언스도 어제 보니까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자꾸 매수해주는 입장이고 오늘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HLB 제약도 그렇고 이제 HL 테라피틱스는 외국인 매도하는데 사실 약간 저점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는 입장이라 너무 이렇게 이제 불안하거나 그렇게 않지 보이지만 사실 HLB나 HL 생명과학은 어느 정도 저점에 있어요. 월봉에서도 현재 주가 가치가 낮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 놓으면 뭐 앞으로는 좀 괜찮지만 HLB 테라피틱스라 HLB 제약이랑과 넥사이언스는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번 달 이 시장이 거의 마감이 돼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